네,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님입니다. 2020 수능특강 영어 독해 4강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지문입니다. 내용이 어렵고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좀 이 지문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 이런 관점보다는 일단은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하는 것으로 수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문장에 전체적으로 다 빈칸이 뚫려져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주제라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하고 싶은 말을 여기다 이렇게 딱 주고요. 그럼 뒤에서 주제 찾아봐. 주제 문제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보죠. Concerns of the present 끊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the present인 게 현재죠. 현재에 대한 걱정이나 우려는 tend to loom. 자, loom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larger까지 합쳐서 여기 뒤 밑에 나와 있죠. 크게 다가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커 보인다. loom larger이라고 하는 것은 seem 아니면 look larger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더 커 보인대요. 뭐보다요? Potentially greater concerns that lie farther away요. farther away라고 하는 것은 저 멀리 놓여 있는 이런 뜻이죠. 저 멀리 놓여 있는 커다란 concern, 어떤 걱정들보다 더 크게 다가온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현재의 걱정이 더 크다. 이게 그냥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먼 미래의 어떤 걱정들보다. 자, 내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먼 미래 앞으로 한 6년쯤 뒤에 대학을 갈 걱정도 분명히 되겠죠. 그게 바로 근데 그게 더 큰 걱정이에요. 내 인생에 있어서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미래 걱정. 내가 6년 뒤에 대학을 가야 된다. 어디를 갈까? 이런 거에 대한 걱정. 근데 지금 당장 배가 너무 고파. 근데 돈이 없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걱정이 가장 더 크게 다가오겠죠. 그죠? 그건 사실 별로 큰 걱정은 아닐 텐데. 진짜 지금 당장 돈이 없는 것 뿐이니까. 그죠?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현재의 걱정이 먼 미래의 걱정보다 먼 미래의 걱정이 더 크다 할지라도 더 커 보인다. 현재의 걱정이. 그죠? 자, 어떤 결정들은 by their nature 이거는 묶어주시고요. 그 본질적으로 이런 뜻이죠. 본질적으로 어떤 결정들은 present great complexity 엄청난 복잡성을 제시한다. 엄청난 복잡성을 준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결정들은 엄청 복잡하다. 결정을 내리기에. 왜냐하면 whose many variables 이 whose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죠. 이건 이따가 좀 다시 보고 이 decision을 말하는 거예요. 이 결정들의 많은 변수들이 variables는 변수죠. 변수들이 must align a certain way for the leader to succeed예요. 일단 align이란 단어는 조정하다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많은 변수들이 조정해야 한다. 어떤 특정 방식을 어떤 리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직 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떤 결정들은 그 자체로 엄청 복잡한 결정들인데 그 복잡하다는 얘기는 변수가 많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 결정들이. 그죠? 이 많은 변수들을 우리가 잘 조정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리더가 성공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리더는 결정을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데 어떤 결정들은 너무 복잡하고 너무 변수가 많아요. 근데 그거를 잘 조정해서 정리를 해야 리더로서 성공할 수가 있겠죠. 이해가시죠? 자, 다음 문장도 어려운데 이거는 사실은 이게 여기까지가 주어로 봐야 돼요. 이게 주어고 동사 보어 이렇게. 그리고 compound라는 단어는 가중시키다라는 뜻입니다. 뭔가 좀 더 추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봐봐요. 인간 공학자들이 information overload, 정보의 과부하라고 부르는 어떤 것이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너무 어려운데 그냥 이 단어가 주어라고 보세요. information overload를 주어로 보세요. 정보의 과부하가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정보의 과부하가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여기 넣어서 해석해 보면 이 인간 공학자들이 정보의 과부하라고 부르는 그것이 이 리더들이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뒤에 나와 있는 이 where이라는 단어는 앞에 나와 있는 정보의 과부하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리더는 is overrun with. 이거는 너무 범람이 되는 거예요. overrun with는 범람. 인풋에 너무 인풋이나 그러니까 이메일을 통하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via는 뭐뭇을 통해서란 뜻이니까 어떤 이메일이나 미팅이나 전화 통화 등을 통해서 오는 인풋, 투입, 입력이란 뜻이죠. 정보에 의해서 너무 범람을 한다. 네, 이게 바로 정보의 오버로드다. 과부하이다. 자, 리더라는 자리는 결정을 해야 될 게 되게 많아서 근데 결정 자체가 변수도 많고 해서 되게 힘든데 거기다가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리더인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을 예를 들을게요. 제가 학생들을 뭐 10명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돼요. 수업 시간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뭐 쉬는 시간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시험 끝나고 맛있는 걸 먹기로 했는데 뭘 먹을지에 대해서. 근데 뭘 먹으려고 하는데 뭐 치킨, 피자 뭐 엄청 많아요. 치킨도 종류가 엄청 많고 피자 종류가 엄청 많아요. 이 자체로도 되게 뭔가 복잡한데 학생들이 이메일을 보내요. 선생님 저는 뿌링클 먹고 싶어요. 막 이렇게. 그죠? 학생들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선생님 저는 신전 떡볶이가 먹고 싶어요. 뭐 이런 식으로 전화를 막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정보에 너무 그 범람이 되다 보니까 정보의 과부하가 생기고 그래서 리더들이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뜻이죠.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that 이것들은요, 이 대시 가리키는 것은 이 인풋이죠. 사람들한테 오는 이러한 정보들은 오직 그의 생각을, 리더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고 약간 주의를 산만하게 할 뿐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보를 많이 줘봤자 결정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조금 내용 이해가시죠? 아니면 여기서 alternatively는 그게 아니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아니면 리더의 정보는 might be only fragmentary. fragmentary가 약간 파편적인 거예요. 파편적이라는 것은 정확하고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죠. 네, 정확하게 그러니까 정보가 너무 많거나 오버로드가 되거나 아니면은 fragmentary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이 fragmentary가 돼버리면 which might cause her to 여기서는 그 리더예요. to fill in the gaps. gap 그 차이가 뭐냐면 어떤 거에 대한 그 A에 대해서 정보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정보가 이만큼밖에 없어요. 50%밖에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럼 나머지 50%가 비어 있죠, 지식이. 그죠? 그게 바로 이제 갭을 말하는 것이고 이 갭을 채우게 한다. 뭘로? assumption으로. assumption 뭐겠어요? 가정이나 추정으로 채우게 한다. 그러니까 정보가 너무 많아도 문제고 100%가 딱 좋은데 정보가 너무 많아. 막 200%의 정보가 있어. 이래도 문제고 정보가 50%밖에 없어. 그럼 나머지 50%는 추정으로 채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케이? 다음 문장은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이건 어법상은 중요한데 내용상 넘어가고요. 그리고 the merit of 근데 여기서 지금 merit이 나왔어요. 장점입니다. 리더들의 가장 중요한 정보들의 장점은 본질적으로 are not clear cut. 장점? merit이 장점을 해석하는 게 맞을까? 가치라는 뜻도 있는데 네,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가 제일 중요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리더들의 가장 중요한 결정들의 장점은 혹은 가치는 일반적으로 분명하지 않다. 분명하지 않고 그 대신에 이러한 결정들은 포함한다. 어떤 과정을 포함하냐 하면 assigning weight to competing interests. assign이라고 하는 것은 배정, 할당하는 거예요. weight라고 하는 것은 무게란 뜻이니까 중요성이 되겠고 중요성을 competing interest는 서로 상충하는 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이익들 사이에서 무게를 배정하는 거죠. 그런 과정.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걸 결정을 내릴 때 A부터 D까지가 있어요. 이 A부터 D까지가 전부 다 좋은 결정입니다. 내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돈가스를 먹을지 김밥을 먹을지 라면을 먹을지 떡볶이를 먹을지 물론 다 먹어도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만 먹어야 된다고 치죠. 예, 근데 이거 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 말이죠. 그래서 competing interest. 근데 돈가스를 먹으면은 약간 국물이 좀 느끼해서 라면이 땡길 것 같고 떡볶이를 먹으면은 약간 김밥이 또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상충되는 어떤 이익이 되는 거죠. 여기에 무게를 두는 거, 무게를 배정하는 과정을 포함한다는 거죠.
얘도 좋고 얘도 좋고 얘도 좋고 얘도 좋은데 지금 내가 요즘에 라면을 많이 먹었어. 인스턴트를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 오늘은 밥으로 가자.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무게 뭐가 더 중요할지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무게를 배정한다. 무게를 둔다. 그런 과정이다라는 거죠. 이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결정하는 과정이다. 이게 determining은 요거랑 병렬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정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based on some criterion 이거는 기준이란 뜻이죠. 약간의 기준을 근거로 하여 which one predominates 어떤 것이 가장 지배적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which는 어떤 것 어떤이라는 선택의 의문사예요. 이거 좀 이따 공부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competing interest 여러 가지의 후보군 사이에서 무게를 배정한 다음에 뭐가 제일 좋을까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리더의 어떤 결정이다. 그러면 그렇게 내린 결정의 결과는 뭐냐 하면 one of judgment, shades of gray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또 힌트인 것 같아요. 이거랑 이 두 가지가 가장 답의 힌트인데 shade of gray는 회색이에요. 회색 쪽. 그러니까 회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뭔지 알아요? 회색 분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애매한 거죠. Like saying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 베토벤이 브람스보다 더 나은 작곡가이다 라고 말하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베토벤이나 브람스나 둘 다 엄청 훌륭한 작곡가예요. 메시가 호날두보다 축구를 잘한다. 호날두가 메시보다 축구를 잘한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베토벤 팬들은 메시 팬들은 당연하지 라고 생각을 하겠고 브람스 팬들은 호날두 팬들은 뭐 말도 안 되는 헛소리야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둘 다 완전 완벽하게 훌륭한 작곡가들이고 축구 선수들이니까 누가 더 잘한다고 말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사람의 생각마다 조금씩 다르게 되는 것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글에서 하고 싶은 것은 리더가 내리는 결정은 명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변수도 너무 많고 정보도 너무 많고 혹은 정보가 너무 없고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 하면은 4번이네요. clarity, 명확성이란 뜻이죠. 명확성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어렵다. 리더가 달성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죠? 애매하다. 어떤 리더들의 결정은 명확할 수가 없다. 애매하다 이런 뜻이죠. 아시겠죠? 여기까지 봐두시고 단어 정리 좀 하고 넘어가죠. concern, 우려, 그 다음에 potentially, 잠재적으로. 이 뒷부분 키센텐스 공부할 게 많아서 단어 조금 어려운 것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compound 알아두세요. 가중시키다, 어떤 부담 등을 가중시키다 이런 뜻. information overload, 과부하. be overrun with는요 범람되다, 너무 넘쳐 흐르다 이런 뜻이죠. 그다음 via 무엇을 통해서 알아두시고 distract는 분산시키다, 뭔가 주의를 산만하게 하다 뭐 이런 뜻이고 alternatively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뭐 이렇게. 그다음 fragmentary, 이게 fragment가 파편이란 뜻이에요. 파편. 그래서 fragmentary가 파편적인, 단편적인 뭐 이런 뜻이죠. assumption, 가정, 추정. clear cut, 명확한. clear하고 비슷한 뜻이에요. assign, 배정하다. determine, 결정하다. 그죠? 그다음에 criterion, 이거 기준. 이게 단수라고 했죠. criteria, 이게 복수. 오케이. 그다음 predominant는 우세한, 압도적인 이런 뜻이죠. 우세하다, 압도하다, 이 동사예요. 이건 회색. 그죠? 이 정도만 단어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더 모르는 거 있으면은 찾아보시고 여기 merit은 장점이란 뜻과 가치, 장점과 가치 두 가지 알아두시고 나머지 모르는 거 꼭 정리하시고요. 여기 또 보이네요. 이것도 좀 할게요. take initiative라는 단어는 뭔가 먼저 솔선수범하다, 어떤 행동을 앞장서서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보시면은 리더는 반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장서서 뭔가 해야 된다, 솔선수범하기도 해야 된다 이런 뜻. subjective, 객관적인. 그렇죠? bring out은 가져오다, 초래하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다음에 이거 명확성이란 뜻이었죠.
네, 이 정도까지 단어 정리할게요. 네, 넘어가도록 하고 키 센텐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이 부분이 중요한데 여기서 to obtain은 앞에 있는 띵을 꾸며줘요. 그리고 얘는 의미상의 주어. 리더가 달성하기에 어려운 것. clarity라고 하는 것은 리더가 달성하기에 어려운 것. 형용사적 용법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lie랑 father 이 두 개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farther away, farther은 further과 다르죠. further는 정도의 얘기고 farther는 거리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물리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훨씬 저쪽에 멀리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in the future의 느낌이에요. 미래란 느낌이죠. 여기서는 farther away라는 것은 in the future, 거기에 놓여 있는, lay 아니라는 게 중요하죠. lie, 그죠? 그러한 concern. 그러니까 여기 다시 해석해 보면 현재의 우리의 걱정들이 미래에 farther away, 미래에 놓여 있는 더 잠재적으로는 더 클 수 있는 더 커다란 걱정들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경향이 있다. 지금 당장 내 손에 있는 게 더 커 보인다, 이런 뜻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일단 후수는 여러분 제가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얘기했죠. 후수가 나오는 부분은 외워두세요. 네, 그렇게 외워두시고, 어떤 결정들은 본질적으로 제시한다 커다란 복잡성을. 그러니까 어떤 결정들은 그 자체로 엄청 복잡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And so there are many variables. 자, 이렇게 좀 바꿔볼까요? 여기서 theory 가리키는 것은 decision이 되겠죠. 자, 어떤 결정들은 본질적으로 엄청난 복잡성을 제시하는데, 그래서 그들의 많은 변수들은 반드시 조정. 이게 원래 line은 그 조정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선 조정되다라는 자동사로 쓰인 것 같아요. 너무 신경은 안 써도 될 거, 수동태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a certain way,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조정되어야만 한다. 이 변수들이 뭐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의 to succeed는 뭐 하기 위해서란 뜻입니다. 그리고 얘는 똑같이 의미상의 주어죠. 그래서 리더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결정들의 많은 변수들이 조정되어야만 한다, 이런 뜻이죠.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 4번 문장. 이거는 여기까지 외워두세요. 예, 문장 통째로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서술형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부분은 왓절이 주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가 동사. 여기까지 이걸 보어로 봐야 되는지 동사로 봐야 되는지 애매하네. 어쨌든 먼저 주어를 여기 뒤로 보셔야 됩니다. 다시 보시면 인체 공학자들이 정보의 과부하라고 부르는 어떤 것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보의 과부하가 이거죠. 그것이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됐죠? 해석 잘 해보시고, 엄청 중요한 문장. 그리고 게다가 where까지 또 중요하죠. 이 where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앞에 나와 있는 information overload를 설명해 주는 거죠. 정보의 과부하가 무엇이냐. 그 말은 리더는 input, 들어오는 정보에 범람된다. 너무 많은 정보에 범람이 된다라는 뜻이다. 그게 바로 information overload이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에 이 that은요, 관계대명사 대시고 선행사는 input이 됩니다. 그래서 엄청 그 이메일이나 이거 뭘 통해서라 그랬죠. 이메일이나 미팅이나 전화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리더들한테 들어와서 리더가 과부하가 돼버리는데, 그 정보들은 오직 그의 생각을 방해할 뿐이다. 그리고 그를 좀 뭐라 그랬죠? distract는 좀 산만하게 할 뿐이다, 이런 뜻이죠. 됐죠? 그다음. 자, 그다음 그게 아니면 이거죠. 그게 아니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용이 상반되고 있죠. 여기서는 오버런 된다, 너무 많다라고 하고 있고, 여기서는 파편적이다라고 하고 있죠. 약간 상반된 얘기 나오고, 거기다가 얼터네이티브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거 뭐가 나올 수 있다? 삽입 나올 수 있다.
그죠? 아니면 순서 나올 수 있다. 예, 흐름 잘 알아두시고요. 이 리더의 정보는 might be only fragmentary, 약간 파편적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단어 나올 수 있죠. 자, 그리고 which might cause her to feel, 자, 요렇게 위치가 여기서 위치는 관계대명사고, 그쵸? 선행사는 앞에 있는 문장 내용 전체예요. 그러니까 이 리더의 정보가 파편적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은 그녀가, 리더가 그 빈 공간을, 그죠? 내가 파편적이니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죠. 그 빈 공간을 가정으로 채우게끔 유발할 수도 있다가 되는 거죠. 오케이. Sometimes without recognizing them as such. 이게 무슨 말이냐면 recognize A as B가 되면 A를 B로 인식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때때로는 그것들을 그렇게 such는 여기서 them도 assumption이고요. such도 assumption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정들을 가정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리더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정보가 50%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추정으로, 가정으로 결정을 내렸는데, 아, 이게 내가 한 게 과연 추정인지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렇게 인식도 잘 못한다는 거죠. 이해가세요? 네, 요거는 알아두세요. Without recognizing them as such. 무슨 뜻인지, 이 가정들이 가정들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채, 이렇게 됐죠? 네. 자, 다음 문장은 여기 are랑 merit, 주어 동사 수일치 잡아두시고요. 본질적으로 리더들의 가장 중요한 결정들의 어떤 가치로 해석할게요. 가치는 분명하지 않다. 분명하지 않고 그 대신에 역시 이렇게 연결되죠. 이런 것도 삽입이나 순서. 그죠? 이러한 결정들은 포함한다. 어떤 과정을. 자, 어떤 과정? 여기에 assigning과 여기에 determining 두 개가 병렬 구조라고 했습니다. 이거 중요하고요. 그죠? 예, 그래서 그 competing interest, 아까 설명드렸죠. 여러 가지 상충하는 어떤 이익들 사이에서 더 무게를 결정해야 되겠죠. 뭐가 더 중요한지를 assigning weight라고 하는 것은 뭐가 더 중요한지를 결정하는 과정. A도 좋고 B도 좋고 C도 좋고 셋 다 좋은데 그 중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가 제일 좋을까라는 결정하는 과정. 자, 그래서 결정을 하는 거죠. 어떤 기준에 근거하여 어떤 것이 which one, 어떤 것이 가장 지금 predominate한지, predominate는 뭐라 했습니까? 좀 우세한지, 어떤 것이 지금 가장 나은지를 결정하는 그런 과정을 포함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똑같이 ABC 햄버거와 치킨이 있으면 오늘은 내가 A를 선택했지만 다음에는 B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때는 무게가, 지금은 얘가 더 높지만 얘가 더 그 다음 높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중요해요. 위치가 관계대명사가 아니라고 했어요. 의문사, 선택 의문사. 여기 determine의 목적어예요. 동사, 목적어. 어떤 하나가 우세한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어떤 기준에 근거하여.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 결과는 판단의 하나인데, 판단의 하나가 뭐냐 하면 동격이죠. 이건 동격. 회색의 판단인 거죠. Like saying that,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 하면 베토벤이 브람스보다 더 나은 작곡가이다 말하는 것처럼. 이게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둘 다 너무나 훌륭한 작곡가이기 때문에 우위를 점할 수가 없습니다.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베토벤이 브람스보다 더 낫다. 추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아니면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걸 수도 있고요. 프리다미네이트 하는 것을. 이해가시죠? 예, 그런 느낌으로 이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읽다 보니까 조금 이해는 되는데 어법도 되게 중요하고, 일단 여기 whose 나오는 거 진짜 중요해요. 여기도 요거 단어도 되게 중요하고, 그죠? 근데 이 문장은 너무 중요하니까 외우고, 여기 다 중요해요. 여기도 중요하고, 여기도 중요하고, 너무 안 중요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랑 삽입이 나온 다음에 여기나 여기, 아니면 연결사 나올 수도 있죠. 뭐 이런 거. 여기도 어법상 되게 중요해요. 다 중요합니다. 네, 어쨌든 여기까지 봐두시면 되겠고요. 주제는 결국에는 리더들의 결정은 명확하기가 힘들다. 약간 회색이다.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4강 5번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